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는 어버이날이죠. 좋은 시간들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장 초반에는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는데 힘입어서 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 부진으로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 장중에 거기에 따라서 또 낙폭 축소가 됐다가 또 매물이 출회됐다가 뭐 미국 시장도 그런 이제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뭐 다우는 0.08% 올랐지만 이건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나스닥도 0.1% 빠졌지만 빠진 것도 아니고, S&P 500도 뭐 0.13% 오르는 뭐 이런 보합 혼조로 장을 마감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어제 그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감하고 또 이런 이제 뉴욕 시장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출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도 그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상승과 그 상승이 좀 비교적 크게 나온 거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하락했다가 또 오후 되면 또 올랐다가 아마 이걸 반복하다가 오후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본격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후 들면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오후 들면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에 들어와서 조금씩 위쪽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3,9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1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0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5.05포인트, 어제보다 0.39%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일종의 갭 상승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 치고는 오늘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코스닥도 약보합권의 출발을 역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했다가 뭐 크진 않지만 한 0.27%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그렇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니까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플러스로 오늘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50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0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3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2.42포인트, 어제보다 0.1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좀 비슷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좀 약간 하락한 음봉으로 그 갭매우기를 한 게 아니라 연이은 양봉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좀 밑거리가 좀 달리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술적 분석으로 보이는 상승 추세는 그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이제 그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오전까지는 좀 음봉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결국 만들어내면서 끝나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역시 이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61원 50전, 어제보다 1원 4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역시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2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11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9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74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게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다 산 게 LG 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이 36억, 기관이 92억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외국인 62억, 기관이 19억,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이 뭐 외국인이 225억, 기관 105억 이렇게 양쪽이 다 산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을 오늘 외국인들이 72억을 샀고, 에코프로도 104억을 샀고, 엔캠도 69억 샀고 이랬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은 사실 섹터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도 개별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달라지는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어요. 이제 핵융 관련된 이제 원전 관련 이게 이제 고리로 어제 말씀드린 듯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거, 그것도 국내 기술로 이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안에 구성을 보면은 그 비츠로테크, 이 비츠로테크는 전력 설비 들어가고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 관리할 때만 관련 재료도 넣고 그러는데 그 개별 이제 재료 가지고 그게 이끌면서 그쪽이 또 같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 이것도 조선보다는 이제 기자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그런 걸 나타냈고, 해운도 지정학적으로 해운 운임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 또 이제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유가 하락이 되면 이제 해운 쪽이 좀 유리하니까 그런 문제, 그 전부 그런 쪽입니다. 전력 설비는 비츠로테크, 재룡산업, 세명전기 이 세 개가 강하게 올렸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이쪽에서 우리가 오늘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근데 이제 이게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미국 시장에 이제 변압기를 파는데 이 판매 창구가 현대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아침에 제가 기사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쪽에 신흥 강자로 들어가는, 지금은 전력 설비로 분류는 안 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그 밖에도 움직인 것들인데 다 쉬어가는 장이었다, 오늘은.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특징이 없게 혼조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연이어서 계속 상승하기는 좀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장이 강한 날, 어제 같은 날은 이제 핵심 메인 그 스트림에 있는 AI 관련주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반도체를 꼽죠. 그리고 이제 전기 전력 설비 이렇게 쭉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그 주력 섹터들이 움직이고, 오늘같이 이제 쉬어가는 장의 특징은 뭐냐면 개별 종목이 이 섹터를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을 우리가 오늘 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은 지금 시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만, 시장이 그 핵심이 뭐냐면 미국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그리고 그 국채금리에 반응하는 이제 AI 관련,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그 기술주, 이런 것들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국채금리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들이 매물 출회도 되고 또 매수도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렇게 움직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때가 돼서 그냥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계속 말만 있는 거예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서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런 이제
그 기대치나 그 기대가 되는 시기나 뭐 이런 게 거의 매일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매일매일 받아서 매일매일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국채금리다. 특히 이제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매일매일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새벽에 보내드리지만 이 10년 국채금리를 매일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감이 오는데 오늘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도 오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뭐 하루는 좀 매파적 발언 누가 나와서 또 한 번은 또 뭐 지방 연은총재 어떤 분이 나와서 또 뭐 매파적 발언했다 비등기파적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채권금리가 막 이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 미국 국채 채권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할 기대가 좀 커지면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매물이 출회되고 뭐 이게 이제 막 계속 반복되니까 어제 시장도 좀 뭐 이렇게 시원하게 팍 가고 떨어지 이런 걸 못하고 이제 이 혼조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영향 주는 게 이제 그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 관계되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타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결국은 그게 영향을 줄 거니까 어디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국채금리부터 반응을 한다. 이게 국채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결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또 달러가 또 강세가 됐다, 약세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뭐냐면 긍정적 반응을 했다, 실망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연준이 뚜껑을 탁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 이런 의견이 나왔다, 저런 의견이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연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연준의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매달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에 대한 기대치가 몇 퍼센트다 하는 수치는 나오지만, 페드 체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거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믿을 수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이제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구도 언제부터, 얼마나, 아니면 금년 내에 몇 번, 이거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좋은 날은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리고 기술 중심에서 이제 상승을 좀 보이다가 또 반대 분위기가 이제 또 반대로 싹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빡빡한 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돼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메가캡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하나도 거의 빠짐없이 다 AI 진출을 선언했잖아요.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 우리도 한다, 너도 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지출에 대한 걱정을 이제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이 좋은 날은 잘 안 하고, 조금 이제 장이 우려되는 날은,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 마찬가지, 장이 우려되면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쪽에 계속,
되살아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또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올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어차피 뉴욕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보시지만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게 쫙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쓰다가 또 뭐 후퇴했다가 또 가다가 이랬는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뭐 무너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시원치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는 보면은 섹터가 우선해요. 그래서 어떤 섹터, 뭐 AI 관련된 우리 같으면 반도체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뉴로보픽, 뭐 HBM, CXM 뭐 많잖아요. 쫙 되는 것들, 재료, 장비까지 쫙 하고 움직이는 전부 움직이죠. 그건 뭐냐면 섹터가 우선하는 거예요. 섹터 끌고 어제 보세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오늘처럼 좀 쉬어가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개별 종목 그 섹터 안에도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은 섹터 상승할 때도 상승에 끼어들고 또 개별 종목이 상승할 때도 또 그쪽에도 끼어들고 동반해서 뭐 이러는 그런 이제 참여도 높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요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갖고 있는 분들은 에브리데이 해피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숨고르기를 하건 뭐 그냥 내리 뽑건 뭐 어쨌든 뭐 시장이 알아서 뭐 쉬었다 가든지 뭐 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그냥 잘 가네. 예, 뭐 좀 쉬었다가 또 갔다 그러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되게 이제 시장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냐? 특징이 그런 뭐냐? 그런 것들이. 이거는 첫째가 뭐냐면 대부분이 실적이 겸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if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 영어 배울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if가 붙으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기업이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철저히 지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도 벌을 수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좋고 그 기업의 전망이 앞으로도 좋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조건이 필요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 라인이 살아 있어야 돼요. 수급 라인이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재료가 와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실적이 좋아도 안 되고 수급이 깨지면 그건 안 된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으면 되게 수급이 잘 안 깨지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진다면 수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수급에서 짧은 기간 수급에서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두 번째, 수급 라인이 살아있는가. 이거는 매매 원칙이죠. 그 다음에 단기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매수 주체의 강도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대상에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은 이런 성격의 시장, 내일은 이런 성격의 시장, 뭐 오늘은 그냥 쫙 하고 상승하는 시장, 내일은 뭐 숨고르기 하는 시장에서 시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도 투자의 그 원칙 있잖아요. 그거는 변함없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적용되는 종목을 손을 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시장이 전혀 다른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나온 말이 갈려면 간다.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도 투자의 원칙은 안 바뀐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